부동산도 지금 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만 있습니까요? 지금 좋은 뉴스 없나요? 저 현재 좋은 상황이 없어요. 좋은 뉴스 없어요? 경제 상황에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좋은 상황 없고 지금처럼 암흑기 경제 위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근데 이제 주식시장도 지금 33% 30% 그냥 폭락한 상태에서 지금 제일 관심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다. 지금 부동산 아직 그 정도까지 오지도 않았다. 그래도 뭐 하락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뉴스는 많이 보이고 지금 있던데요. 전반적으로 부동산 이 자산시장 지금 저희가 지금 매년 올 초부터 계속 부동산 이거 위험하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하향 안정세라는 얘기는 하지만 그건 좋은 말로 하향 안정세지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부동산 시장 자체가 네. 굉장히 여기도 사실상 지금 겨울 이상의 부동산도 철저하게 지금 네. 거래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래 자체가 안 된다.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식시장도 예. 지금 개인들 막 떠나고 막 있긴 하지만 뭔가 그 주식시장도 올라야 된다는 얘기는 거래가 터져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막 투자해야 되고 돈을 내야 되고 막 거래가 터져야 뭔가 이게 활발해지면 가격도 네, 오르고 그러는데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 부동산도 지금 거래가 아예 거의 지금 자료를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네. 서울 지역 뭐 다른 지방은 뭐 약간 뭐 논의를 하더라도 지금 서울 가장 뭐 크니까 서울 지역에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 거래 매물로 나온 그 건수는 한 6만 건이래요. 네. 6만 건인데 거래량은 667건이래요. 웬일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1% 정도 거래가 1% 이게 예. 2008년에 그 리먼 브러스 사태 터져가지고 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네. 그때 부동산 시장 그때 크게 막 급락하고 막 그랬거든요. 음. 그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000건 정도 아래, 그러니까 그 이후로 1,000건 아래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었대. 그때 1,000건 아래로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래요. 지금이 667건이라고 하면 정말 말 다 한 거죠. 그래서 아유, 힘드네요. 네, 저기 부동산 중개업소 분들 네. 이 분들은 중개 거래 수수료로 사실 자기 수익이 또 그거잖아요. 전세 전세. 곤란을 느낄 정도로. 그럼요. 지금 그 중개업소 지금 각 뭐 아파트 단지 중개업소 사무실 가보면 네. 정말 자신들이 정말 극빈층이라고 막 얘기를 하시는 분들 되게 네. 많아요. 아니 거래 자체가 없으니까 거래를 해야 자식 그 거래 아이고, 수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사무실도 운영하고 막 그렇죠. 그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쉽지가 않네요. 아니 이게 그래도 대단지, 그 인기 있는 단지 이런 데는 좀 거래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그래서 자료가 지금 나온 게 네. 찾아봤더니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그 송파 가락동에 그 힐리오시티라고 네. 거기 재건축해서 지은 단지거든요. 그 아. 단지가 9,500세대예요. 아유, 진짜 대단지네요. 웬만한 예, 미니 예. 신도시급이에요. 그렇죠. 만 세대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큰 단지거든요. 네. 거기가 지금 5월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네. 매매 거래. 거래가 찾아봤더니 37건이랍니다. 그러니까 만 세대 되는 대단지인데 대단지인데 거래가 안 되네요, 거의. 작년 같은 네. 기간에서는 한 160건 정도 거래가 됐는데 음. 올해는 37건밖에 거래가 안 됐대요. 반포자이라고 되게 그 서울 그 한남대교 넘어가면 이쪽에 반포자이 네, 네. 쭉 그 대단지 거기도 대단지거든요. 네. 3,000세대 넘는 음. 그쪽도 되게 비싼 아파트, 강남 아파트 중에 하나죠. 네. 거기도 한 3,400 정도 되는 가구인데 올 9월까지 거래 건수가 15건. 네. 15건. 15건밖에 거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것도 이제 많이 줄어든 거고. 최근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한 건도 없었대요. 한 건도 없었다고요? 그러면 그 동네에 있던 그 중개업소 사무실에 계신 분들 그렇네요. 3개월 동안에 거의 수익이 제로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네요. 주택 거래가 이제 안 되네요, 거의. 안 그럼요. 된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기존 집도 안 팔리면 새 집도 분양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아파트가 없다고 해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게 계속 우리가 들어왔던 얘기인데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공급이 되면은 이게 분양도 안 되고 또 더 난리가 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국토부에서 네. 이제 매달 그 자료 이렇게 내요. 그러니까 주택 동향 자료, 매달 주택 동향 자료 이렇게 내는데 8월 달 거 한번 보니까 네. 미분양 주택 수가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 이미 거래도 안 되는데 지금 지어놓고 지금 이제 분양을 해야 되는 그 주택 수라는 게 미분양 주택 수가 벌써 네. 32,700가구예요. 야. 거래가 이게 미분양 그래서
와, 이게 원래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 가구 수가 17,000 정도 된다는데요. 네. 올해 벌써 32,700 정도 되면 거의 2배 가까이, 2배는 안 됐지만 17,000에서 32,000이니까 한 2배 가까이 미분양이 나온 거죠. 이게 심각하네요. 이렇게 되면 미분양이 늘어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시장 놓고 보면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부동산 시장은 그래도 이제 버티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하곤 했었는데 이거 쉽지 않겠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아예 이제 아파트 거래 자체도 없고 네. 미분양 분양해놓은 막 지어놓은 아파트도 안 지금 거래가 팔리고. 안 팔리고. 네. 그다음에 지금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 착공 아, 이 아파트도 지금 네. 줄인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을 아파트도 올해 지금 착공 들어가 아파트 음. 숫자도 좀 줄어든다고 하니까. 네. 그럼 지금 전반적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얼어붙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지금 한 9개월 사이에. 그런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이대로 나서는 갑자기 너무 부동산 시장 폭락하게 되면 자산 가치가 갑자기 확 부동산 이제 그렇죠. 버블이 확 꺼져버리면 이게 그대로 또 주택담보대출을 해서 지금 담보로 지금 다 잡아놨잖아요. 수억씩 지금 빌려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네. 내 자산이 확 폭락하게 되면 어, 급격하게 지금 금융 쪽 은행권도 지금 안 좋을 수 그러네요. 있으니까 예. 정부에서 지금 규제를 풉니다. 지금 풀고 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몇 번 짚어서 부동산 대책이 나왔어요. 네. 지금 이미 지방 쪽은 지금 일부 풀었어요. 음. 규제 그 지역 일부 수도권 빼고 일부 네. 또 수도권을 제외한 지금 일부 지방은 다 이제 규제 풀고 있고 네.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 그다음에 뭐 재건축 초과이익 이런 부분도 지금 분양 그 규제를 지금 다 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리고 좀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쪽도 뭔가 지금 이쪽으로 하겠다. 재건축 내지는 뭐 리모델링 포함해가지고 네. 풀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지만 이 정도 하면 부동산 시장이 예전 같았으면 좀 뭔가 꿈틀거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아예 안 그래요. 그래요. 사람들이 이게 불안하구나 부동산이 계속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지금 팽배한 거고 네. 그리고 또 돈도 없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네. 지금 물가 자체가 엄청 오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지금 임금만 안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임금 자체가 안 오른 상황에서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 버리면 네. 사실상 내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없죠. 소득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금리는 오르죠. 이자는 네. 더 내야 되죠. 쓸 돈은 없죠. 그럼 누가 지금 얼마만큼 지금 또 대출은 또 받기도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동산 시장은 금리도 높죠. 네. 금리 당연히 부동산 살 시장은 사람도 없고 집을 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네. 상황에서 이자 비용이 늘어나니까 그럼요.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처분해야 되는 상황도 있으면 생길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집값이 낮은데 살 사람이 없으니까 더 가격을 낮추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헐값에 만약에 좀 팔게 된다면 그게 또 가격으로 자리를 잡은 다음에 더 내려가게 되고 더 내려가게 되고 비중하게 그럴 수 되니까. 있죠. 네, 맞습니다.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 음. 이러다가 부동산 버블이 이른바 이제 터지거나 경착륙이 된다 그러면 그렇죠. 여기에 대한 충격도 클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될 수 정부도 이제 있죠. 걱정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 버블은 부동산 시장의 이쪽에 터지는 것은 아직 부동산은 아직 제대로 지금 위기에 오지도 않았다. 위기가 아직 안 왔다. 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이미 주식 시장 그다음에 뭐 물가 금리 이쪽은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이 상황이 지금 시작이 되고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음. 그러면은 주식 시장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걱정 많이 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는 더 위험할 수가 있다. 더 위험할 수가 있죠. 우리 이제 국민들이 대다수의 이제 자산을 부동산 가지고 있잖아요. 거의 70%의 자산이 부동산을 지금 묶여 있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주택담보대출도 지금 하는 쪽에서 기준금리 계속 지금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에서 올리니까 그러면 하는은 지금 3% 올 말까지 3% 이상을 지금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네. 지금 주택담보대출 지금 상한선이 지금 7%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상으로는 올 하반기까지 주택담보대출의 상한선이 네. 8% 이상을 넘어갈 거다. 이렇게 되면 네.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지금 금리가 5% 이상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이것도 지금 거의
과거 그 경제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당시에 주택시장 법을 깨지고 주택시장 깨진 게 거의 한 30-40% 이상 폭락했거든요. 네. 2008년 9년 넘어가면서 그리고 다시 또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수준까지 지금 떨어질 부동산 수 있다. 시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거의 40%에서 50%까지. 그 정도 크게는. 떨어졌다가 뭐 올라오더라도 올라오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다 이제 MB대로 돌아가네요. 느낌이 그때 장관했던 사람들 장관 또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때 장관 사람들 지금 다시 또 들어오잖아요. 그다음 인사들도 외교안보 라인에 들어가 있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또 개선될 수도 있네, 없을 수도 있네. 네 다시 이제 그때 올라가는 건가 이제 MB 때의 그 당시의 경제 상황을 네. 거울 삼아서 음. 예측할 수 있겠네. 그렇게도 볼 수 조금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렇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정말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힘들죠. 네. 앞으로 이 경제 이 자산 시장에 불어닥칠 이 한파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상황인데요.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빚을 최대한 줄이고 네. 네, 씀씀이도 잘 뭐 체크를 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일단은 월급 받으시면 생활하시는 분들은 월급 생활자 분들은 쓸 돈 자체가 없고 이 물가 상승률만큼은 봉급이 임금이 좀 올라야 되는데 그러기도 좀 쉽지 않고 이제 회사 사정도 있으니까 정말로 하반기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네 지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올랐죠.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다 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청구서가 날라오기 시작하면 과거에 보지 못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그리고 그래요. 당장 지금 대중교통요금 다 오릅니다. 또 택시요금, 올라요? 택시요금 오른다고 택시요금도 들었어요. 엄청나게 오릅니다. 네. 근데 대중교통요금 다 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세금, 교통, 주거 네. 거기다가 이제 조금씩 갖고 있는 자산이라 갖고 있는 주식도 폭락, 집도 폭락. 떨어져. 그러면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자 낼 돈은 커지고 계속 오르고. 그러면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이럴 때 정말 정부 중요한 역할이 거예요. 중요하다. 예. 정말 쓸데없는데 세금 다 깎아가지고 예. 영국골 지금 나지 그래요. 말고 영국골. 지금 다시 경제팀 전반적으로 네. 그 경제 정책 방향 음. 재정비하고 네. 그리고 지금 뭐 아까 외교팀 외교 참사하지만 제가 보기엔 경제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그래요. 경제팀 방향 지금 추경호 장관 엊그제까지 지금 경제 지금 상황 별로 이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네, 위기 네, 아니다. 네. 막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저 얘기할 때도 2008년 국가 IMF 위기 그 전전날까지도 장관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 괜찮다 그런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추경호 장관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 경제 위기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정말 자신의 어떤 바람을 얘기해 물론 국민들한테 대놓고 너무 위기를 증폭 내지는 그 위기를 다시 한번 띄워줄 필요는 없습니다만 네. 정확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지 네. 무엇이 정말 힘들고 어떤 부분에서 정부가 재정적으로 도움을 줘야 될 것인지를 제시를 해줘야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 그런 부분이 없다. 그야말로 그냥 계속 직진하고 있는 모습만 보여지는데 제가 그 지난주에 네. 그 전문가들 사이에 그 제일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뼈저리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그 어떤 전문가분은 나중에 제가 한번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기도 한데 네. 경제 위기 상황인데도 경제 위기라는 얘기를 못 하고 또 경제 위기가 아니라고 오히려 더 강조하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위기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자신 스스로가 이제 확증 편향적으로 위기 아니야. 저번 주 바이든이라 얘기한 사람들을 되게 이상하게 네. 몰리는 것처럼 네. 위기라고 얘기한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게 몰리는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가는 만약 경제팀에서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음. 그런 상황으로 간다. 그게 최악이라는 거죠. 그게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최악이다. 그게. 그래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 용산 출근길에 도어스태핑, 한 얘기를 좀 네. 보면 지금 너무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역 적자가 돼 있지만 연말 누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가 예측이 된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글쎄요 국민들이 보기에 안심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정부가 제대로 상황 판단 못하고 있다라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크다 이런 건데 자 뭐 성과 정책 대책으로 나와야겠죠 정부니까 맞습니다. 말로만 네. 끝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